아일랜드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런 단맛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트코의 자체 제품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위스키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경우는 1.75리터라는 굉장히 거대한 용량에 48,990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700ml로 환산한다면 한 병에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커클랜드 대용량 제품 같은 경우는 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구매했다가 입에 안 맞으면 처치가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마셔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아이리쉬 위스키다 보니까 대표적인 아이리쉬 위스키인 제임슨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특히 하이볼로 유명한 제임슨님만큼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서 이 하이볼을 만들어서 마셨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도수는 40도이고 아이리쉬 위스키답게 3번 증류를 해서 오크통에 4년 이상 숙성한 원액만 블렌딩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조사 정보 같은 경우는 다른 코스트코의 제품들과 동일하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중 이 코스트코에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 아이리쉬 생산자 중에서는 이 페르노리카 그룹이 소유한 아이리쉬 디스틸러스가 아닐까 하는 여론이 조금 강한 편이더라고요. 이 아이리쉬 디스틸러스에서는 제임슨을 생산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비교 시음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제임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마시던 700ml 용량짜리 제임슨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이 제임슨 자체가 오픈하자마자 약간 부주도 심하고 에어레이션에 따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오픈하자마자 어떤 맛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200ml 용량을 따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제품을 먼저 한 잔 따라서 비교를 해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에어레이션을 거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잔씩 따라줄게요. 이 커클랜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1.75리터 용량에 걸맞게 굉장히 무겁고 묵직하고요. 이 라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일랜드의 특징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일랜드 여행을 갔다가 사온 마그네틱과 이렇게 나란히 놓아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일랜드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코르크가 다른 코스트코 제품과 다르게 인조 코르크가 아닌 천연 코르크인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럼 제임슨도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따라줬고요. 컬러를 보면 제 눈에는 두 제품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두 제품 모두 카라멜 색소를 포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컬러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향을 봤을 때 처음엔 알코올이 조금 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뒤로는 그레인의 그런 비릿한 곡물 느낌이 가장 먼저 느껴지네요. 전반적으로 이 바닐라의 은은한 향이 느껴지면서 이 오크의 느낌이나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 같은 경우는 느껴지지 않는 가볍고 상큼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제임슨도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제임슨 같은 경우도 이 알코올이 역시 오픈하자마자 향을 맡아서 그런지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고, 그 뒤로 그레인의 그 곡물의 비릿한 느낌과 함께 바닐라의 캐릭터가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오늘 컨디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고무 같은 인위적인 향도 함께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를 마셔보겠습니다. 제법 다네요. 이 위스키는 처음에 향에서 맡았을 때보다는 마셨을 때 그 바닐라의 단맛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요. 알코올은 향처럼 그렇게 쏘는 느낌은 없고,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바디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산뜻한 그런 캐릭터의 위스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살짝 짧은 감이 있지만 전반적인 캐릭터가 달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진 않고요. 이 향에서 맡았던 조금 거슬리는 그 그레인의 비릿한 향 같은 경우도 마셨을 때는 신경 쓰일 정도로
그렇게 거슬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를 위해서 제임슨도 한번 맛을 볼게요. 전반적인 결은 비슷한데 제임슨이 조금 더 바디가 무겁게 느껴지고,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에는 없는 건과일의 캐릭터가 제임슨에선 맛을 봤을 때 느껴지네요. 이게 향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처음 입에서 맛을 봤을 때 바닐라의 달달한 맛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반부에 그런 건과일 특유의 살짝 눅눅한 그런 과일의 캐릭터가 느껴져서 훨씬 더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니쉬 같은 경우도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길게 살짝 매콤하게 이어지는 기분이네요. 이 두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는 700ml 기준으로 했을 때 19,000원대,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이 제임슨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레이더스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700ml에 25,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30%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제임슨이 요즘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평소에 31,000원대에 판매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보다는 60% 정도 더 금액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니죠. 두 제품을 따라둔 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니다. 이 제품은 확실히 단맛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느낌이고, 스카치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칼라일이 굉장히 단 편인데 그 칼라일에서 약간 거슬리는 그 곡물의 맛이 좀 빠진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한, 그리고 피니쉬가 짧은 가볍게 끝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임슨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임슨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살짝 더 매콤하게 만들고 건과일의 풍미를 조금 첨가한다면 제임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굉장히 닮아 있지만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를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마실 수 있어서 더 좋아할 것 같고요. 본인의 캐릭터가 약간 술의 느낌도 나면서 살짝 다양한 그런 맛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제임슨을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안주와 니트로 마실 때는 제임슨이 더 괜찮을 것 같고, 하이볼을 만들어 마신다든지 아니면 좀 캐릭터가 강한 안주랑 먹을 때는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에는 하이볼을 만들어서 두 제품 하이볼 맛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준비해 줬고요. 하이볼 같은 경우는 위스키의 본연의 풍미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플레인 탄산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 비율은 위스키 30ml에 탄산수 약 100ml 정도로 3:1 정도 비율로 만들었고요.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부터 맛을 볼게요. 니트로 마셨을 때 느꼈던 그 단맛이 하이볼을 만들어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느껴져서 약간 풍선껌 같은 그런 카라멜류의 달달한 느낌이 잘 전달이 되고요. 역시 끝맛이 맵거나 바디가 무겁거나 하지 않아서 굉장히 청량감 있게 편하게 마시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임슨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하이볼을 만드니까 확실히 캐릭터가 두 제품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 제임슨 같은 경우는 과일의 풍미가 오히려 그 바닐라의 달달함보다 더 잘 살아나는 반면에 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경우는 바닐라나 카라멜류의 그런 뚜렷한 단맛이 훨씬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임슨이 조금 더 복합적이라서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걸 안 좋게 해석한다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가 조금 밍밍하다거나 심심하다고 해석될 수 있겠고, 좋게 본다면 조금 더 청량감 있고 산뜻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나뉠 것 같습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레몬즙을 넣어서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제임슨 쪽이 더 괜찮네요.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맛이 조금 복합적이라서 그런지 레몬의 풍미가 더해졌을 때 더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채롭게 느껴졌고요. 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경우는 단맛 하나뿐인데 레몬이 들어오니까 뭔가 레몬 맛과 이 바닐라의 단맛이 따로 노는 살짝 어색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에 편안하게 하이볼을 만들어서 마시기에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제임슨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임슨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마셨을 때도 향에서는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지만 맛을 봤을 때는 마치 에어링이 된 제임슨을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 없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그 단맛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맛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이진 않지만 캐릭터가 연하지는 않은 그런 단맛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제임슨 같은 경우는 다른 위스키랑 비교하자면 굉장히 바디도 가볍고 부드러운 편이지만, 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다채로운 맛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건과일의 풍미가 느껴져서 조금 더 다채롭고 재밌게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볼을 만들었을 때도 이런 특징은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무게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레몬즙을 넣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제임슨이 맛있었던 걸로 봐서 진저에일이나 다른 탄산음료를 섞어서 하이볼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이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보다는 제임슨 쪽이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75리터 용량의 위스키들, 이 커클랜드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커클랜드 캐나디안 위스키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인 것 같고요. 안주 없이 니트로 마시는 것보다는 맛과 향이 조금 강한 안주와 함께 페어링할 때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커클랜드 시그니처 아이리쉬 위스키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